자, 제12장 과도현상입니다. 이 과도현상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한 정상 상태에서 다른 정상 상태까지 이르는 과정, 그거를 과도현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풍기를 켤 때 맨 처음에는 선풍기 회전수가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한 5초 후에 정적 회전수로 회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초에서 누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정상 상태 5초까지 이르는 그 과정, 그거를 우리가 과도 상태다 또는 과도 현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과도 현상은 기사 시험에는 크게 어려운 건 안 나오는데 RL 직렬회로, 다음에 RC 직렬회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최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문제에서 스위치를 닫을 때와 열 때를 반드시 구별해야 되겠다. 이 구별 못하면은 식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과도현상을 문제를 풀이를 할 때는 T= 제로에서 스위치를 닫을 때라 열 때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구분 못하면은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럼 첫째 RL 직렬회로를 한번 봅시다. RL 직렬회로. 자, RL 직렬회로에서 첫째 T= 제로에서 스위치를 닫을 때입니다. 닫을 때. 그러면 맨 처음에 열려 있었다 이 말이죠. 맨 처음에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열려 있는데 열릴 때 전류가 안 흘러가겠죠. T= 제로에서 스위치를 닫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T를 한다. IT를 한다. 그래서 이 과도현상은 저항에서는 과도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파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A라고 C에서는 과도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A라고 C에서는. 자, 그래서 T= 제로에서 스위치를 닫을 때, 첫째 우리가 알아놔야 될 식이 뭔가면은, 미분방정식입니다. 미분방정식. 그래서 요거는 키로휴어프의 제2법칙인 전압법칙을 한번 적용해보면은, 어떤 패러리에서 기전의 합은 기전의 E밖에 없습니다.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그래서 R의 전압 강화 RIT, L의 전압 강화 LDT분의 DIT. 그래서 저기 바로 키로휴어프의 제2법칙인 전압법칙이다. 어떤 패로 내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더라.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알아낼 것이 R을 직렬로해서 T= 제로에서 스를 닫을 때 미분방식은 E= RIT 플러스 LDT분의 DIT더라. 자, 이래야 A입니다. 다음에 요런 미분방 현식을 우리가 풀어보면은 전류식이 바뀌는데 전류식이 구해지는데 요 푸는 거는 뭐 라플라스 변화를 풀어도 좋고 라플라스 변화를 해도 좋고 다음에 우리 고전적인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 1번에 저 미분방 현식을 풀어서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전류 I는 R분의 2에 갈르고 1-2에 마이너스 L분의 RT더라 라고 나온다. 1번의 미분방식을 풀어보니까 뭐 라플라스 변화를 하든 뭐 고전적인 방법을 구하든 그거는 상관없이 1번의 미분방식에서 전류를 구해보니까 저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분을 풀면은 전류식이 나오니까 이 전류식을 애안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정수라는 말이 나온다. 시정수라는 것은 과도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을 시정수다라는 말을 합니다. 과도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을 시정수다라는 말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시정수가 길면은 과도현상이 길어지고, 과도현이 나타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 시정수가 짧으면은 과도현상이 빨리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엄청 시험이 오래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수라는 것은 과도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시정수가 크면은 과도현상이 오래 지속된다 이 말이고 시정수가 작으면은 과도현상이 빨리 사라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식에서 시정수를 어떻게 외울 것인가 하면은 시정수는 요것이 역수입니다. 마이너스 빼고 요거 성수, 요것의 역수를 그냥 시정수다라고 해야라 이 말이지. 그래서 시정수는 R분의 L초다. 과도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을.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요 그림이 요 전류식에서
요 전류식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래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다가 요 그래프에 어떤 점이든 간에 요 접선을 꺼보면 항상 시간 일정이 나옵니다. 요 시간을 바로 뭐라는가 하면은 시정수다라는 말을 합니다. 항상 저 전류 그래프에서 어떤 점이든 간에 접선을 그려보면 항상 일정한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을 바로 시정수다라는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정수라는 것은 과도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을 시정수로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정상전류라는 뜻은 설치를 가만히 닫아놓고 생각을 해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상상태라는 것은 이게 닫는 순간에만 L의 과도현상이 지속되는데 정상전류는 L을 단락을 시켜야 됩니다. 이 L을 단락시키 보니까 전류 I는 R분의 E가 되겠다. 그죠? 정상전류는 따라서 정상전류는 R분의 E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에 특성근은 내나 시정수의 역수의 절대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수를 말하겠죠. 마이너스 L분의 R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L에 가해지는 전압. L에 걸리는 전압을 VL이 했죠. VL. 자, VL은 L dT분의 DIT입니다. 그래서 요 L에는 줄 IT를 T에 의해서 미분을 하면은 요래 나온다는 뜻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한 개 암기를 해야 됩니다. R을 직렬 회로에서 T꼴 제로의 서식을 닫을 때 L에 걸린 전압은 E에 마이너스 L분의 RT라는 전압이 걸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꼴 제로에서 설치를 닫을 때는 내용이 6가지죠. 6가지를 꼭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T꼴 제로의 설치를 열 때,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닫혀 있었다, 이 말. 닫혀 있으면은 T꼴 제로의 설치를 열 때, 여는 순간에 요 L 때문에 이 가도줄만 요리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닫혀 있었는데, T꼴 제로의 설치를 여는 순간에 L 때문에 과도전류만 흘러간다는 뜻이다. 그죠? 순간적으로. 자, 이랬을 때, 첫째는 우리가 미분 방식을 찾아봐야 됩니다. 킬로휴퍼의 제2법칙인 전압법칙이죠. 어떤 배로 내에서, 기존력의 합은 전압 강한 합과 같다라는 뜻이니까, 설치를 열면은 기존력은 제로입니다. 기존력의 합은 전압 강한 합과 같다. R에 생기는 전압 강한 플러스 L에 생기는 전압 강한 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미분 방식을 보더라도 설치를 닫을 때와 열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E꼴이라면 T꼴 제로의 설치를 닫을 때, 0이꼴 제로의 꼴이라면 T꼴 제로의 설치를 열 때, 요래 구별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 미분 방식에서 우리가 전류를 구해보니까 R분의 E에 마이너스 L분의 RT더라라고 해서 과도전류만 흘러간다는 뜻이다. 정상전류는 안 흐릅니다. 과도전류만 흘러간다. 그래서 시정수는 내가 요 앞에 이거 역수로 했죠. 그래서 R분의 1초다.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닫을 때하고. 그래서 다른 거는 미분 방식이 다르고 T꼴 제로의 설치를 닫으면은 전압을 가하기 때문에 E꼴 이래 나오고, 다음에 T꼴 제로의 설치 열 때니까 열을 보면 기준이 없죠. 제로의 꼴 이라면은 열 때입니다. 전류식이 다르죠. T꼴 제로의 설치를 닫을 때는 전류 IT는 R분의 E에 갈로 열고 1-2에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지만은 T꼴 제로의 설치를 열 때는 과도전류만 합니다. IT는 R분의 E에 마이너스 L분의 RT라는 전류가 되더라. 그래서 T꼴 제로의 설치를 닫을 때와 T꼴 제로에서 설치를 열 때를 반드시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RC 직렬회로입니다. RC 직렬회로. RC 직렬의 첫째, T꼴 제로에서 설치를 닫을 때입니다. 닫을 때인데, 자, 여기 조건이 첫째는 C에, 즉, 정류 용량, 콘덴서에 전하가 충전되어 있지 않다 하면 한 개도 빈 정류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콘덴서 안에는 전하 한 개도 충전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T꼴 제로에서 설치를 닫을 때, T꼴 제로에서 설치를 닫을 때입니다. 자, 닫을 때, T꼴 제로에서 닫는 순간에 전압이 가지니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럴 때는, 첫째, 미분 방정식은
기존력의 합은 E밖에 없죠. 전압강의 합과 같다. 그래서 R에 생기는 전압강하 RIT, C에 생기는 전압 C분의 1의 인테그랄 IT dt 이래 된다. 그래서 첫째는 미분방식을 알아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전류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분방식을 풀어보니까 그 전류는 과도전류밖에 안 오릅니다. R분의 E에 마이너스 RC분의 1T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과도전류가 하면은 콘덴서는 전하가 충전이 되면은, 완충되면은 더 이상 충전이 안 되죠. 그럼 전류가 안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용량에다가 전압을 가하면은 충전이 다 된 순간에는 더 이상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충전이 될 때까지만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해서 이거를 과도전류만 흐른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충전 전하식이죠. 그래서 Q는 CE에 1-2에 마이너스 RC분의 1T라는 뜻입니다. 충전 전하식. 자, 다음에 네 번째 시정수죠. 시정수라는 뜻은 과도 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걸 시정수라는데, 전류식을 한번 보면은 전류식이 어찌되는가 하면은 I가 R분의 E에 마이너스 RC분의 1T다 이랬죠. 그래서 항상 시정수를 구할 때는 요거 앞에 마이너스 빼고 적어서 역수로 했죠. R을 직렬해로 할 때. 그래서 RC 직렬을 해서 시정수는 RC초다라는 뜻입니다. RC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정용량 콘덴서의 전하가 한 개도 충전 안 돼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 자, 요 두 번째 콘덴서에 전하가 충전되어 있다면 조금이라도 전하가 충전되어 있을 때는 그럼 어찌 되느냐를 한번 봅시다. 첫째는 우리가 충전된 전압만 빼면 되죠. 그래서 그때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E가 아니고 R분의 E 마이너스 V다. 이때 V가 말하면 뭔가 하면은 충전 전압입니다. 충전되어 있는 전압, 콘덴서에 충전된 전압을 말한다. 그래서 R분의 E 할 때 E에다가 충전되어 있는 전압을 빼라 이 말이다. 그죠? E에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되고, 내나 전류식은, 내나 Q는, 충전 전압은 내나 CE에 1-2에 마이너스 RC분의 1T 쿨롱이 된다는 뜻이 되고, 다음에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식입니다.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식.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이래 되겠죠. C분의 1의 인테그랄 IT dt다. 그죠? 요 식을 한번 해보니까 요거는 콘덴서 전압식은 E에 1-2에 마이너스 RC분의 1T라는 이런 전압이 걸리더라. 그래서 요거 애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RL 직렬회로 T=0의 스위치를 닫을 때, 열 때, RC 직렬회로 T=0의 스위치를 닫을 때인데, 첫째는 콘덴서의 전하가 충전되어 안 되어 있다. 두 번째는 V0라는 전압을 충전되어 있을 때 전류식입니다. 자, 다음 T=0의 스위치 열 때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맨 처음에는 이렇게 닫혀 있었다 이 말. 닫혀 있었는데, 닫혀 있다는 것은 콘덴서 완전히 완충이 됐다는 뜻이죠. 완충이 돼서가 전류가 안 흐릅니다. 안 흐르는 순간에 T=0 스위치를 열면은 이렇게 콘덴서 충전된 것이 방전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열어보니까 키로요프의 전압법칙을 보면 기존의 합은 전압강의 합과 같았는데, 요때 전류식을 구해보니까 요때 마이너스 R분의 E에 마이너스 RC인데, 요때 마이너스는 방전이라는 뜻입니다. 방전. 만약에 문제에서 방전 전류를 구하라 이라면은 저때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됩니다. T=0에서 스위치를 열 때 전류를 구하라 이라면은 방전이라는 표시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자 합니다. 근데 그냥 문제에서 방전 전류를 구하라면 마이너스 붙이면 틀린다 이 말이지. 자, 내나 시중수는 RC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RLC 직렬회로입니다. RLC 직렬회로에 보면은 첫째는 미분방식을 한번 시켜보자. 미분방식을 한번 시켜보면은 기존적의 합은 T=0을 스위치를 닫을 때죠. 닫으면은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기존적의 합은 E밖에 없죠.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R에 생기는 전압 강화, L에 생기는 전압 강화, C의 전압 강화의 합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키로히오프의 제2법칙인 전압법칙을 적용해보면은,
기존력의 합은 전압강의 합과 같다. 그래서 기존력의 합은 E는 저항에 의한 전압강 RIT 플러스 L에 생기는 전압강화 LDT분의 DIT 플러스 C에 생기는 전압강화 C분의 1 인테그랄 ITDT 요래 나온다. 전압강화 식이. 자, 여기 보니까 전류식이 요래 나오더라. 이런 뜻이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요겁니다. 요거. 지금 요 파형의 식이 요래 전류식이 요래 나오는데 이 전류가 진동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비진동을 할 것인가 임계진동을 할 것인가를 구별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0보다 크면은 그 말은 요 말은 0보다 크다는 말이나 내가 R 제곱이 2의 루트 10은 L이 같다는 말이나 똑같이 오른쪽 넘어오면은 그래서 0보다 크면은 비진동 0이면은 임계진동 0보다 작으면 R이 작으면은 진동 요래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4의 10은 L이 0보다 크면은 비진동 0이면은 진동 0보다 작으면 진동 다음에 0이면은 임계진동인데 그 말이나 요 세 가지 요로 말이나 요게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R의 제곱 4의 10은 L이 0보다 크면은 비진동 0이면은 임계 0보다 작으면 진동 요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RL 직렬회로 T=0에서 서해치를 10대하고 다를 때 그다음에 RC 직렬회로 T=0에서 서해치 10대와 다를 때 해서 우리가 전류를 구했다, 과도 전류를 구했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RL 직렬회로 RC 직렬회로 이외에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그래서 요거는 특수해법입니다. 특수해법. 자, 첫째는 우리가 전류라는 뜻은 첫째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류라는 뜻은 정상전류하고 과도전류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과도전류의 합이다. 앞으로 전류 I를 구할 때는 정상전류를 I1이라 하고 앞으로 과도전류를 I2로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도현상할 때 A라고 C가 접속되어 있는 어떤 회로에서 전류를 계산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전류는 정상전류하고 과도전류의 합으로 구하겠다. 그래서 정상전류를 I1이라 하고 과도전류를 I2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정상전류를 구할 때는 A라고, 자, 첫째, 정상전류를 구할 때는, 정상전류를 구할 때는, 뭔가 하면은, L라고 지금 C에서, C 때문에 과도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상전류를 구할 때는, 정상 상태에서 L은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탈락. 그냥, 요래 탈락을 시켜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탈락을 시켜야 되고 다음에 C는 정상 상태에서는 개방을 시켜야 됩니다. L은 이렇게 탈락을 시키고 C는 개방을 시켜 놓고 나서 전류를 구한다. 정상 전류를 구할 때는 L은 탈락시키고 C를 개방시켜 놓은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가 정상 전류입니다. 정상 전류. 자, 다음에 과도 전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두 번째, 과도 전류는 자, RL 회로 같으면은, 과도전류는 I2로 했죠. I2는 A에 E에 마이너스 L분의 R2라는 이런 과도전류 회로고, 만약에 RC 회로에서는 과도전류 I2는 A에 E에 마이너스 RC분의 1T라는 이런 과도전류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L 직렬 회로에서는 과도전류는 A에 E에 마이너스 L분의 RT고, 다음에 RC 회로에서는 I2는 과도전류는 A에 E에 마이너스 RC분의 1T라는 이런 전류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정상전류하고 과도전류의 합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A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면 우리가 과도전류 할 때 과도전류는 RL 같으면 I2는 A에 E에 마이너스 L분의 R2가 되지만은 다음에 RC는 과도전류는 A에 E에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된다. 자, 이럴 때는 A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면 A를 위해서는 초기 조건을 대입합니다.
자,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을 대입시켜라. 초기 조건을 대입을 시켜서 A를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초기 조건이 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손 안 댔을 때, 그때를 우리가 초기 조건이다라는 뜻입니다. 손 안 댔을 때, 손 안 댔을 때 전류값을 대입시켜서 A를 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공식을 이해한 것 중에서 한 개 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R을 직렬회로다. R을 직렬회로. 자, RL 직렬회로에서, 전압이 E가 되겠죠. 자, T = 제로에서 스위치를 닫을 때, 그때 우리가 전류 I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내용할 때 I 되겠죠. I는 R분의 2에 가로 열고 1-2에 마이너스 L분의 RT다라는 전류식을 해야 됩니다. 자,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를 우리가 특수한 해법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그래서 R을 직렬회로에서 T = 제로 스위치를 닫을 때 그때 전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전류 I는 정상 전류하고 다음에 과도 전류의 합으로 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 전류라는 뜻은 L은 탈락시켜 놓고 나서 전류를 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L을 이렇게 탈락을 시키면은 I1은 R분의 2가 되겠죠. R분의 2가 된다. L을 탈락시켜 놓은 상태에서 L을 탈락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가 바로 정상 전류다 이 말입니다. L을 탈락시킨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가 정상 전류니까 L을 탈락시키면은 전류 I1은 정상 전류는 R분의 2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과도전류는 RL 회로죠. RL 회로에서 과도전류는 이래 되겠죠. A에 E에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가 흘러간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을 대입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A를 구하기 위해서. 자, 초기 조건을 한번 대입시키면, 초기 조건은 맨 T = 제로일 때. T = 제로일 때는 I가 얼마냐, 이 말이지. 자, T = 제로라는 뜻은 손 안 댔을 때 흐르는 전류다. 손 안 댔을 때는 지금 스위치가 열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로가 된다고 전류가 안 흐르죠. T = 제로일 때 전류가 I다. 요 조건을 여기에 대입을 시킵니다. 대입을 시켜서 A를 구해냅니다. 자, I 대신에 제로 잡아있고, 다음 R분의 2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L분의 RT라 했을 때, 이때, T가 제로라 잡아야봐라. T를 제로 잡아야라. T가 어떤 수의 영수 1이죠. 그럼 A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R분의 2가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다. 그죠? 자, 따라서 이 식이 이제 A를 구했으니 대입을 시키보면은 R분의 2에 A 대신에 마이너스 R분의 2를 대입시켜야 되겠죠. 2에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식에서 우리가 공통이 R분의 2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R분의 2로 묶어내보면은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식하고 똑같아라 이 말이지. 그래서 RL 회로, RC 회로에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RL 직렬 회로에서 T = 제로 스위치 다룰 때, 다음에 T = 제로에서 스위치를 열 때, R식일 때 스위치를 다룰 때, 열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전류를 구하라 이라면은 정상 전류하고 과도전류의 합을 구한다. 정상 전류를 구할 때는 L은 탈락시킨 상태에서 전류를 구하고, 과도전류는 RL에서는 A에 E에 마이너스 L분의 RT라는 전류고, 다음에 RC는 A에 E에 마이너스 RC분의 1T라는 전류를 쓴다. 그래서 정상 전류하고 과도전류 합이다. 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를 꼭 구해야 되는데, A를 안 구해도 한 10문제 중에 한 8문제는 A를 안 구해도 답을 고를 수 있어요. 근데 2문제는 A를 꼭 구해야 되겠다. A를 구하려면은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이라는 뜻은 손 안 댔을 때, 즉 T = 제로일 때 전류값을 대입시켜서 A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손 안 댔을 때 전류값을
전류식에다 대입시켜서 A를 구하면 되겠다. 이래 되는데, 한 10문제 중에서 8문제는 안 구해도 답을 고를 수 있고, 2문제는 꼭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